이제 이 집안 장남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회사 주식으로 15억 벌었습니다. 설날 아침 시댁 거실에 던져진 이 한마디가 18년간 쌓인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명절 음식을 쓰레기 봉투에 던져 넣는 남편의 손, 경악한 표정으로 얼어붙은 시어머니, 그리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한 여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그 집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마음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설날 2주 전 수요일 오후 3시 서윤 씨는 동네 정형외과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42살 간호조무사로 일한 지 15년째. 최근 들어 허리 통증이 심해져 겨우 시간을 내서 찾아온 병원이었습니다. 환자분 MRI 결과 보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상당히 진행됐어요. 4번, 5번 요추 사이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고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서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소 3개월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무거운 것 들지 마시고 오래 서 있는 것도 피하세요. 최악의 경우 수술까지 갈 수 있어요. 3개월. 서윤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개월이라니. 그럼 설날은? 병원에서 나오는 길 서윤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큰애야, 너 지금 어디야? 아, 어머니. 저 병원 다녀오는 길이에요. 병원? 또 어디 아파? 설날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럴 때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허리가 좀... 허리? 나도 허리 아픈데 다들 참고 사는 거야.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약해? 어쨌든 올해도 네가 떡국 준비하고 전 부쳐야지. 알지? 어머니, 그게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잖아. 18년을 해왔는데 올해만 못할 이유가 있어? 그리고 민철이네 은지는 바쁘니까 네가 해야지. 알았지? 뚝. 일방적으로 끊긴 전화. 서윤 씨는 한참을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18년. 결혼한 이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명절 준비를 도맡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18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시작이 될 줄은. 저녁 7시 집으로 돌아온 서윤 씨.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 재훈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병원 어땠어? 응. 디스크래. 3개월 무리하지 말래. 뭐? 그럼 큰일인데. 회사는? 그건 괜찮아. 앉아서 하는 일이니까. 근데 서윤 씨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근데 어머니한테서 전화 왔어. 설날 준비하라고. 재훈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올해는 좀 쉬어.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괜찮아. 18년 했는데 올해만 못할까봐. 그래도 디스크인데. 괜찮다니까. 조심하면 되지. 서윤 씨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불안과 두려움을 재훈 씨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 씨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개월 무리하지 말라고. 근데 설날은 어떻게 하지? 뒤척이다 못해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일기장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18년간 써온 일기장.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오직 자신만의 고백이 담긴 일기장. 첫 장을 펼쳤습니다. 2007년 1월 15일. 첫 시댁 설날. 떡국 준비하고 전 부치느라
새벽 4시부터 일어났다. 시어머니는 내가 한 음식에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은지 동서가 사온 과일만 칭찬하셨다. 속상했지만 참았다. 첫 해니까. 다음 장. 2008년 1월 30일. 올해도 혼자 준비했다. 손목이 퉁퉁 부었지만 파스 붙이고 버텼다. 은지 동서는 올해도 과일 한 상자. 시어머니는 역시 선생님은 센스가 있어라고 하셨다. 나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비슷한 내용들. 2012년 둘째 아이 임신 중인데도 명절 준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다. 2015년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 의사는 2주 안정 필요하다 했지만 설날이 코앞. 진통제 먹고 버텼다. 2019년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큰애가 음식을 잘해서 매년 편하게 먹는다고 하셨다. 내가 새벽 4시부터 준비한 건 한마디도 없었다. 서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일기장 위에 떨어진 눈물이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18년.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18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 18년. 그때 침대에서 재훈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뭐해? 자야지. 응, 금방 갈게. 서윤 씨는 서둘러 일기장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설날 1주 전 목요일. 서윤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침 9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저 서윤이에요.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제가 이번에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그래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날은 제가 준비를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18년을 해놓고 갑자기 못한다고? 지금 나한테 장난해?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로 의사가 뭘 알아? 요즘 젊은 것들은 다 약해 빠졌어. 나 때는 애 없고도 명절 준비했어. 근데 허리 아프다고 못한다고? 어머니, 제가 정말. 됐어. 꾀병인 거 다 알아. 은지한테 시키면 되겠네. 바쁜 사람한테 폐를 끼치게 생겼어. 어머니. 또 일방적으로 끊긴 전화. 서윤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꾀병. 18년을 해온 사람한테 돌아온 말이 꾀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모든 걸 참아야 했던 경험. 서윤 씨도 그랬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 씨의 핸드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시댁 단톡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올린 메시지. 큰애가 이번에 명절 준비 못한대. 은지야, 네가 좀 해줘야겠다. 곧바로 은지의 답장. 어머니, 저 이번 주 학교 업무 때문에 너무 바빠요. 방학이라고 한가한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답장. 그래도 형님이 아프다는데 동생이 도와줘야지. 은지, 형님 많이 아프세요? 설마 꾀병은 아니시죠? 히읗히읗 형님 워낙 튼튼하신 분인데. 서윤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꾀병. 시어머니도 시동생 며느리도 모두가 자신을 꾀병쟁이로 몰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은지가 친구와 나눈 대화를 캡처한 듯한 스크린샷이었습니다. 잘못 올린 건지 금방 삭제되었지만 서윤 씨는 그 짧은 순간 내용을 봐버렸습니다. 야, 형님이 명절 준비 못한대, 크크. 진짜? 왜? 허리 아프다나 뭐라나?
근데 솔직히 형님은 일용직이라 시간 많잖아. 우린 교사라 진짜 바쁜데 말이야. 키읔 그러게. 능력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지. 몸으로 때우는 거지 뭐. 일용직, 능력 없음, 몸으로 때움. 서윤 씨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8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시댁을 섬긴 것이 고작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서윤 씨가 알았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는지.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장남 며느리니까. 설날 3일 전 월요일 새벽 4시 서윤 씨는 결국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촉 전화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명절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큰애야, 은지가 바빠서 못한대. 내가 해야지. 18년 해왔는데 올해만 못할까봐. 허리?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조심하면 된다. 의사는 3개월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조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서윤 씨는 허리보호대를 꽉 조이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동태전, 육전, 호박전, 버섯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부쳤습니다. 하지만 30분쯤 지나자 허리에서 이상한 신호가 왔습니다. 아, 아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참아야 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새벽 6시가 되자 서윤 씨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전을 뒤집으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허리를 관통했습니다. 프라이팬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서윤 씨는 그대로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아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가 완전히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침실에서 자던 재훈 씨가 소리를 듣고 뛰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여보, 허리가 일어날 수가 없어. 지금 당장 응급실 가자. 재훈 씨는 서둘러 아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서윤 씨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새벽 7시 응급실. 환자분 무리하셨네요. 디스크가 더 심해졌어요. 신경 압박이 심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응급수술도 고려해야 해요. 재훈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내가 뭐라고 했어?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미안해. 근데 설날은 무슨 설날이야? 지금 당신 몸이 더 중요하지. 재훈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분노, 동생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아내를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분노. 일단 진통주사 맞고 안정을 취하세요. 오늘은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지시에 서윤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재훈 씨는 옆 의자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진작에 막았어야 했는데. 괜찮아. 내가 무리한 거니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우리 집안이 당신한테 너무했어. 재훈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8년. 자신도 방관했던 18년. 그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여보, 좀 쉬어.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할게. 재훈 씨는 복도로 나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재훈이에요. 왜? 설날 준비는 잘 돼가? 어머니, 서윤이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뭐? 또 꾀병이야? 꾀병이 아니에요.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아이고, 설날이 코앞인데 어쩌라고 그래. 그럼 명절 준비는 누가 해? 재훈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첫마디가 명절 준비 걱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중요하지. 명절을 어떻게 보내라고? 은지는 바쁘다는데. 어머니, 올해는 배달시키세요. 뭐? 배달? 조상님께 배달 음식을 올리라고? 그럼 제가 직접. 너, 남자가 무슨 명절 음식을 해? 큰애 좀 일어나서 하라고 해. 재훈 씨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머니, 서윤이는 지금 움직일 수도 없어요. 의사가 절대 안정이라고 했어요. 에이, 의사가 뭘 알아. 약 먹고 푹 쉬면 괜찮아질 거야. 큰애한테 오늘만 좀 참으라고 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재훈 씨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 무언가가 재훈 씨 안에서 깨졌습니다. 18년간 쌓아왔던 참을성이, 장남으로서의 의무감이 모두 산산조각 났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은 재훈 씨,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지갑 속에 늘 넣고 다니던 작은 메모지. 3개월 전 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 수익 정산서였습니다. 총 수익 15억 2천만 원. 재훈 씨는 원래 오늘, 아니 설날 당일에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 여행을 보내드리고 동생 민철이 사업도 도와주고 무엇보다 서윤이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명절 준비도 전문업체에 맡기고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재훈 씨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진정하셨어요. 들어가 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재훈 씨가 병실로 들어가자 서윤 씨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여보, 응? 어머니한테 전화했어? 재훈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배달 음식 시키자고 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그러시겠지. 서윤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18년간 들어온 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는 자신에게 일어나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보, 내가 휴대폰 좀 써도 돼? 응? 왜? 차 안에 가방 있잖아. 거기서 내 일기장 좀 가져다 줘. 일기장? 응. 침대 옆 서랍에 항상 넣어두는 거. 재훈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윤 씨의 가방을 찾았습니다. 열어보니 낡은 일기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호기심에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재훈 씨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2007년 1월 15일 첫 시댁 설날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떡국 준비하고 전을 부쳤다. 손목이 퉁퉁 부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은지가 사온 과일만 칭찬하셨다. 나는 투명인간 같았다. 다음 장 2008년 1월 30일 올해도 혼자 준비했다. 허리가 아파서 남편한테 말했더니 모두 다 힘든 거야 라고 했다. 그래, 모두 다 힘들겠지. 근데 왜 나만 하는 걸까? 재훈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아내의 고통이, 아내의 눈물이, 아내의 절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2012년 둘째 임신 중 입덧이 심해서 화장실을 들락거렸지만 명절 음식은 내가 해야 했다.
시어머니는 애 하나 가진 게 뭐 대수냐고 하셨다. 2015년 손목 터널 증후군. 의사는 2주 안정 필요하다고 했지만 시어머니에게 말했더니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이렇게 약하냐고 진통제 먹고 버텼다. 2019년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본인이 음식을 다 준비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울었다. 아무도 모르게. 재훈 씨는 주차장 차 안에서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8년.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아내를 방관했는지, 그 죄책감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025년 1월 20일. 설날 3일 전.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의사는 절대 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조심하면 된다고 하셨다. 은지는 바쁘다고 했다. 그래. 나는 안 바쁘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니까.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이제는 정말 한계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재훈 씨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 18년이면 충분하다. 재훈 씨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서윤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일기장 찾았어? 응, 찾았어. 재훈 씨는 일기장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응?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갑자기? 18년 동안 나 때문에 고생했지? 서윤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아니야. 가족이라고 다 참고 사는 게 아니야. 재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오늘 설날 우리 안 가. 뭐? 시댁 안 가. 당신 몸이 더 중요해.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말씀드릴게. 걱정하지 마. 서윤 씨는 남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18년 만에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단단하고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 여보, 정말 괜찮겠어? 응, 이번엔 진짜야. 그날 밤 재훈 씨는 서윤 씨가 잠든 후 병실 복도에서 오랜 시간 무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설날 모든 것을 끝낼 것이라고. 18년간 쌓인 부당함을, 18년간 참아온 분노를 모두 터뜨릴 것이라고. 그 선택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설날 당일 1월 29일 오전 9시 재훈 씨의 차가 시댁 앞에 멈췄습니다. 조수석에는 허리보호대를 찬 서윤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 안 가도 돼. 아니야. 가야지. 어머니가 오라고 하셨잖아. 어젯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큰애, 내일 꼭 와야 해. 배달 음식은 안 시켰어. 내가 와서 마무리 좀 해줘야겠어. 재훈 씨가 대신 전화를 받으려 했지만 서윤 씨가 말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갈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재훈 씨가 인사했지만 시어머니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큰애, 빨리 부엌 와. 아직 할 게 많아. 어머니, 서윤이 허리가.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빨리 와. 서윤 씨는 재훈 씨를 바라보며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는 준비된 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썰지 않은 채소들, 양념하지 않은 고기들. 서윤 씨는 한숨을 삼키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아버지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왔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가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말은 듣지 못한 듯, 아니, 들었어도 관심이 없는 듯. 오전 11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동생 민철이네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머, 우리 민철이네 왔네. 어서 와, 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확 달라졌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은지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큰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저희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횡성 한우 최고급 세트예요. 세상에, 이게 얼마짜리야? 우리 은지 효심 좀 봐라. 시어머니가 상자를 받아들며 감탄했습니다. 재훈 씨는 거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한우 상자 하나에 저렇게 좋아하시는 어머니. 서윤이가 18년간 만든 수십 가지 음식에는 단 한 번도 저렇게 좋아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형님은 또 부엌에서 고생하세요? 민철이가 물었습니다. 허리 디스크래서 응급실 갔다 왔어. 어머, 진짜요? 괜찮으세요? 은지가 놀란 척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응급실까지 갔으면 오늘은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오라고 하셔서. 아이고, 어머니도. 그래도 형님 튼튼하시니까 괜찮으시겠죠? 은지는 가볍게 웃으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훈 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우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큰애야, 이거 좀 봐. 은지가 얼마나 좋은 걸 사왔는지. 네, 어머니. 서윤 씨는 전을 붙이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홍빛 한우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걸 제사상 가운데 놓아야겠다. 조상님들도 좋아하시겠어. 시어머니는 서윤 씨가 정성껏 부친 육전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한우를 가운데 놓았습니다. 서윤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18년간 그랬던 것처럼. 오전 11시 30분. 서윤 씨가 전을 뒤집다가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허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프라이팬을 놓고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큰애 왜? 뭐 잘못됐어? 시어머니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허리가 좀. 에이, 그 정도는 참아야지. 나도 지금 무릎 아픈데 참고 있어. 네. 서윤 씨는 다시 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키고 부엌 입구에서 재훈 씨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서윤이 진짜 많이 아파요. 올해는 배달 음식 시키는 게. 배달? 설날에 무슨 배달 음식을 조상님께 올려? 그럼 재수 씨한테. 은지는 바쁘잖아. 선생님이 얼마나 힘든데. 큰애 하면 되는 거지. 어머니, 큰애도 간호조무사로 주 6일 일해요. 은지보다 더 바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이랑 간호조무사랑 비교가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재훈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시는 거지? 그럼 나도 각오했어. 정오. 제사 음식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서윤 씨가 마지막 전을 붙이다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프라이팬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윤 씨는 그대로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아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훈 씨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여보, 허리가 못 일어나겠어. 어머니, 서윤이가 쓰러졌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짜증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에이, 오바 좀 그만해. 나 때는 애 없고도 명절 준비 다 했어. 그 말이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재훈 씨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18년간 참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재훈 씨는 말없이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야, 재훈아,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재훈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서윤 씨가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삼색나물, 각종 전, 갈비찜,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쨍그랑, 그릇이 깨지는 소리, 음식이 쏟아지는 소리. 미쳤어? 이 미친놈이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실에 있던 시아버지와 민철이네가 뛰어왔습니다. 형, 뭐 하는 거야? 민철이가 황급히 달려들었지만 재훈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음식을 하나도 남김없이 쓰레기 봉투에 던져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상 가운데 놓여있던 한우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재훈아, 그건 안 돼.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쨍그랑 한우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고급 고기가 깨진 그릇 조각 위에 처참하게 널려졌습니다. 거실과 부엌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재훈 씨는 쓰레기 봉투를 묶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18년이면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 그만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조상님께 올릴 음식을 가지고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조상님? 18년간 서윤이가 만든 음식도 조상님께 올린 거예요. 근데 왜 그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으셨어요? 그건 오늘은 배달 음식 드세요. 아니면 재수 씨가 만드시든지. 재훈 씨는 서윤 씨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보, 가자. 여보, 이러면 안 돼. 서윤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됐어. 아, 민수야. 어딜 가려고.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아버지. 할 말이 있습니다. 재훈 씨는 서윤 씨를 소파에 앉히고 다시 거실 중앙에 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재훈 씨에게 쏠렸습니다. 저 3개월 전에 부장됐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시아버지가 되물었습니다.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연봉 2억 넘습니다. 부장이라고? 그럼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했어? 말하면 또 민철이 사업자금 달라고 하실까 봐요. 재훈 씨의 시선이 민철에게로 향했습니다. 형? 그게 무슨... 지난 5년간 민철이 사업 지원 3번. 총 8천만 원. 맞죠, 아버지?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근데 저희 애들 학원비는 한 번도 도와주신 적 없으시죠? 제가 부탁드렸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장남이 부모한테 손 벌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같은 아들인데 왜 민철이는 되고 저는 안 돼요? 재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8년간 삼켜온 서러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재훈 씨는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저 회사 스톡 옵션으로 15억 벌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민철과 은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5억? 네. 원래 오늘 말씀드리고 부모님 효도 여행 보내드리려고 했어요. 민철이 사업도 더 도와주려고 했고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탐욕이 피어올랐습니다. 재훈아, 그럼 그렇지. 우리 아들이 그렇게 효자지. 아까 일은 엄마가 좀 심했어. 미안하다. 재훈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 이 꼴을 보니까 한 푼도 드리고 싶지 않네요. 재훈 씨는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서윤이 18년치 가사노동 계산서예요. 탁자 위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오서윤 씨 18년간 가사노동 비용 청구서, 명절 음식 준비연 사회 18년 72회 3,600만 원, 시부모 병원 동행 및 간병월 2회 216개월 4,320만 원, 각종 집안 대소사 지원 1,800만 원, 교통비 및 기타 경비 1,280만 원, 총액 1억 2천만 원. 이게 뭐야?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이가 18년간이 집안을 위해 바친 노동의 대가예요. 정산해 주세요. 미쳤구나. 진짜 미쳤어. 미친 게 아니라 정당한 요구예요. 재수 씨는 한우 한 상자 사오면 온 가족이 칭찬하시잖아요. 근데 서윤이는 18년간 명절마다 20가지 넘는 음식을 만들어도 당연한 거라고만 하셨죠. 재훈 씨의 시선이 은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재수 씨? 네. 네, 아주버님.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이 일용직이라 시간 많다고 하셨죠? 그건 다 들었어요. 카톡에 잘못 올린 거. 은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윤이는 간호조무사로 주 6일 하루 10시간씩 일해요. 재수 씨는 교사라 방학도 있고 주말도 쉬시잖아요. 누가 더 바빠요? 아주버님,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 그리고 능력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지 몸으로 때운다고도 하셨죠? 재훈 씨는 품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서윤이 일기장이에요. 18년간 쓴 거.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재수 씨가 뒤에서 뭐라고 했는지 일기장을 펼쳐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은지가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다. 능력 없는 형님이 몸으로 때우면 되지. 우리는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야. 은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민철이 난처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명절은 민철이네가 전담하세요. 형? 그건 좀. 왜요? 능력 있으시잖아요. 재수 씨 말대로 돈으로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몸으로 때우시든지. 재훈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시어머니가 움찔했습니다. 18년간 서윤이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명절 준비한 거 아시죠? 그야.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하신 적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서윤이가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말씀드렸을 때 첫 마디가 뭐였어요? 명절 준비는 누가 하냐였어요. 재훈아, 엄마가 좀 급해서 그랬어. 미안하다니까. 늦었어요, 어머니. 재훈 씨는 서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희는 명절 불참합니다. 뭐, 명절을 안 온다고? 네.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아요. 차별과 무시가 가족애가 아니라는 걸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야 하니까요. 이놈이 진짜.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모를 버리는 게 효도냐? 버리는 게 아니라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희생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페르나.
18년간 서윤이를 패륜적으로 대한 건 누구예요? 재훈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15억은?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희 가족 행복하게 쓸 거예요. 서윤이 치료비, 애들 교육비, 우리 가족 여행. 재훈아, 그래도 부모한테 효도는 해야지. 18년간 서윤이가 한 게 효도 아니었어요? 근데 돌아온 건 당연한 거, 꾀병, 능력 없음이었잖아요. 재훈 씨는 서윤 씨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여보, 가자. 여보. 서윤 씨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재훈아, 당장 서. 시아버지의 고함이 뒤따랐지만 재훈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시어머니의 울부짖음이 들렸습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놈들, 너희 천벌 받는다. 하지만 재훈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18년의 굴레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에 탄 두 사람,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서윤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이제야 괜찮아. 재훈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18년 동안 너무 늦었어. 아니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윤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시댁을 벗어났습니다. 뒤에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재훈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당분간은 연락을 끊기로. 18년을 참았으니 18년은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그날 저녁 재훈 씨 가족은 호텔에서 첫 설날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아빠 잘한 거야. 할머니가 엄마한테 너무했어.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쉬어. 둘째도 엄마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 씨는 일기장에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2025년 1월 29일 설날 18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 음식을 만들지 않았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내 편이 되어 주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이제 안다. 가족은 희생을 강요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2026년 1월 재훈 씨 가족은 제주도에서 설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의 허리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물리치료와 운동을 병행하며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문 요양센터를 창업했습니다. 재훈 씨의 지원으로. 여보, 오늘 상담 3건 들어왔어. 다들 서윤 센터장님 찾으신대. 정말 다행이다. 서윤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18년 만에 찾은 자신만의 일, 자신만의 꿈. 아이들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고 둘째는 미술부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엄마, 이번 설날이 제일 좋아. 할머니 집 안 가도 되니까. 둘째가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그래. 제주도 바다를 바라보며 재훈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 뭐? 그날 일, 시댁이랑 연 끄는 거. 서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왜 진작 못했나 후회돼. 나도 그래.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1년 동안 시댁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난 목소리로 너희가 부모를 버렸다. 그 다음에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제발 한 번만 용서해라. 하지만 재훈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8년을 참았으니까요. 18년은 기다리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지난달 시어머니에게서 진심 어린 사과 편지가 왔습니다. 서윤아, 18년간 정말 미안했다. 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는 말이 하고 싶었어. 서윤 씨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 들은 사과였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재훈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 조금씩 생각해 볼게. 급하지 않아. 응, 천천히 하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서윤 씨는 18년을 참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가족은 희생을 강요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윤 씨라면 18년을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더 일찍 떠나셨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시어머니라면 며느리에게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